안녕하십니까. 이상한 팩토리 사업부 정석영 팀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 랜선 인문학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답답한 마음이죠. 랜선 인문학 여행으로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인문학이 설레는 예술 여행이 됩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들, 고흐, 해밍웨이, 게테, 디킨스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소울 플레이스를 동경하는 즐거움과 그들의 영혼을 뒤흔든 시공간 그리고 숨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랜선 인문학 여행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여행 부문에서 구독자 수로 압도적 1위인 리얼 인문학의 박수영 대표가 펴낸 첫 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4명의 거장, 고흐, 해밍웨이, 게테, 디킨스와 함께 인문학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그들의 삶과 작품을 알아가는 이 책은 인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대중들의 마음속 진입장벽을 가볍게 무너뜨립니다. 평범한 사람을 예술가로 만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대작가들이 치열하게 사랑하고 혼을 다해 집필해 나간 장소들을 따라갑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4명의 뜻깊은 장소 24곳을 들여다보면 모든 장소에 그 사람만의 고뇌와 열정이 영혼처럼 깃들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명작의 탄생 배경과 작품에 숨겨진 후일담들이 마치 작가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 주듯 편안한 입말체로 전개되어 더욱 생생하고 쉽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하는 때에 세계적 권장들의 안내를 받으며 가슴 뛰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시공간을 초월해 전해지는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빈센트 반 고흐, 어니스트 해밍웨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찰스 디킨스의 소울 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제1부 빈센트 반 고흐 편입니다. 역사상 최단 기간 수백 점의 명작을 탄생시킨 고흐의 장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작품을 단기간에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을 따라간 인문학 여행은 영국을 걸쳐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이어집니다. 고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삶을 살게 된 고흐, 거부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간직한 고흐의 소울 플레이스로서 특별히 5곳을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나의 인생이 침몰했다고 말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첫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장소, 영국 런던 해포드 로드 87번지와 탕기 영감의 초상의 탄생 배경이자 동생 테오와의 깊은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 프랑스 파리 르핏거리, 밤의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등 유일무이한 부칠로 3개의 명작을 탄생시킨 장소, 프랑스 아를, 고흐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까마귀 나는 밀밭의 탄생 장소이자 마지막 인연 의사 가셰와의 이야기가 있는 프랑스 오베르 쉬름 우아즈까지 그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가난뿐이었던 화가 조카가 태어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타는 그림 아몬드 꽃을 그려주고 평생을 치열하게 사랑한 화가 고의 장소에서 독자들은 강렬한 뭉클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2부 어니스트 해밍웨이 편입니다. 문체혁신의 아이콘 해밍웨이의 소울 플레이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를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킨 해밍웨이.
문학계의 스타일리스트로 불린 만큼 독보적인 문체를 탄생시킨 작가 해밍웨이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선 특별히 프랑스 파리의 7곳을 해밍웨이의 소울 플레이스로 꼽았는데 바로 해밍웨이의 작품 세계관의 탄생 배경이자 그를 세계적 거장으로 만든 곳, 그의 마음의 고향이 된 곳이 파리이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의 장소들은 토론토 스타 신문사의 파리 특파원이자 무명 작가로 시절을 보낸 카디날 르무안 74번지에서 시작해서 빙산문체라는 독보적인 문체에 영감을 준 릭상부르 공원, 1920년대 잃어버린 세대 작가들의 문학살롱이자 해밍웨이의 아직트였던 섹스피어 앤드 컴퍼니, 그 시절 파리의 핫플레이스인 플레르스 27번지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플레르스 27번지에서의 이야기는 여러 번 언급하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인데 해밍웨이뿐 아니라 세잔, 마티스, 피카소 등 세기의 예술가들을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해안을 가진 스타인 남매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스타인과 해밍웨이 인연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피츠제럴드와 해밍웨이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 가장 다채로운 예술적 풍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파트가 이 해밍웨이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거트루드 스타인과 그녀를 둘러싼 천재 화가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불멸의 고전 파우스트의 작가가 된 괴테의 소울 플라이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1부, 2부에서는 영국, 프랑스를 여행을 했다면 제3부 괴테의 이야기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펼쳐집니다. 괴테의 여정은 그의 작품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생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괴테는 8개월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와 다양한 기념품과 자료를 보여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게 되고 이것은 훗날 이탈리아 기행의 지필 배경이 됩니다. 괴테의 청춘 시절 파트에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첫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뮤즈 사를루테를 만날 수 있는 독일 베칠라워 로테하우스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4주 만에 휘몰아치듯이 써낸 걸로 유명하고요. 괴테는 25살에 이 작품으로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바이마르 일름공원, 가르텐하우스 등 괴테의 흔적이 있는 독일 곳곳에 얽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괴테의 엄청난 예술적 불길과 같은 열정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고 여겨지는 장소인 로마를 비롯해 베로나, 베네치아, 나폴리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디킨스, 수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기재 디킨스의 소울 플레이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런던을 창조한 작가, 빅토리아 시대 인간상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찰스 디킨스, 그의 인상과 작품을 하나의 줄기로 설명할 수 있는 장소들을 살펴보려면 다시 영국으로 와야 합니다. 디킨스가 빅토리아 여왕마저도 만나달라고 간청했을 만큼 전무후무한 작가가 된 배경을 알려면 트라우마로 얼룩진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는 런던 마샬시 감옥부터 둘러봐야 합니다. 디킨스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빚 때문에 강한 심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주말마다 감옥에 가고 쥐가 들끓는 공장에서 온종일 일하던 아주 어린 시절에 자신의 집을 친구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일화를 보면 디킨스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킨스가 생동하는 캐릭터 창조의 기제, 런던을 자신의 타운으로 만든 거장이 된 데에는 이 고통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바로 고통도 작품 세계로 승화시키는 그의 진념과 천재성, 회복 탄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생생하게 재현해냈고 당시에 만난 인연들의 특징에 영감을 얻어 수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샬시 감옥에서부터 생을 마감한 게즈힐 하우스까지 디킨스의 발자취가 담긴 소울 플레이스 5곳에서 그가 얼마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산 작가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문학 여행을 결합해 어려운 인문학이라는 진입장벽을 단번에 깨고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인문학으로 탄생시킨 랜선 인문학 여행.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힐링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으며 가장 굴곡진 삶을 산 이 4명의 작가들을 통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잠재워지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독자들은 예술가들의 영혼을 담긴 장소 솔플레이스를 따라간 이 여행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